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는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의힘 경선 구도가요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변, 진짜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말인데요. 날이 새면 주말인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지금까지 이제 1등을 달려왔던 후보가 바로 이제 김문수 이제 후보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국민의힘 내부의 지지가 그렇게 가시화되고 있지 않아요. 상당히 이제 김문수 후보도 지금 마음이 다급하죠.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을 갖다가 만나고 다녔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이와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근데 적극적으로 이제 권성동 의원이 중심이 된 것인데, 이 지도부에서는요, 공식적으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을 영입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이 접점이, 그러니까 출마 문제에 관한 접점이 더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말을 계기로 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결심에 섰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근거를 몇 가지를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가운데 지도부는 지도부대로,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경우에 한 61명으로 지금까지는 나와 있는데요. 60명이 넘는 인원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출마를 촉구하는 그런 성명서를 지금 만들고 있고, 이 성명서와 관련된 내용은 13일이죠. 일요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요, 우선 우리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1등을 달리는 후보는 김문수, 그리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당원은 아니지만 공직자니까요. 자, 한덕수 후보의 영입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와 달리 60여 명이 지지를 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이 판이 급변, 그야말로 아주 뭐 혁명적으로 바뀌는 지금 과정에 있다. 그리고 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것은 그야말로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게 이제 결론적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말이죠. 다른 후보들에게는 또 어떤 후보들에게는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다른 후보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지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에 60여 명의 집단적인 지지가 확인될 경우에는 다른 이제 이 후보들도 대책이 없지 않을까. 그야말로 순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 지금은요, 지상 목표가 바로 뭐냐? 이재명이를 꺾어야 된다는 이외에는 다른 목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재명이를 꺾는다. 이 지상 목표에 다른 후보들도 결을 같이 할 것이다. 그래서 말이죠. 지금 오늘 이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약간의 입장이 다른데요. 빅텐트, 즉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빅텐트,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오케이. 그러나 한덕수 대행의, 한덕수 총리의 지금 경선 참여에 대해서는 노,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자, 이것도 참 아리까리한 입장인데,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극렬 반대해 온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제 전광훈 목사님인데, 전광훈 목사님은요, 자유통일당이잖아요. 자유통일당을 갖고 있어요. 자유통일당을 갖고 있는데, 자유통일당도 대선 후보를 별도로 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자, 이것이 뜻하는 말은 과연 무엇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증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추대 움직임,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동향, 그리고 이제 전광훈 목사의 별도의 독자 후보를 내겠다는 이 생각, 요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빠르고 정확한 그런 이 분석,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저의 방송 신뢰를 가지고 많이 지켜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성관해 주셔서 이번에 탄핵 국면에서는 정말로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그 사단이 벌어졌지만은, 이번 대선 국면에서는 말이죠, 우리 보수 유튜버들이, 저를 비롯해서 보수들이 일제히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우리 보수 유튜버들도 적극적으로, 지난번에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 앞장서 왔지 않습니까? 우리 보수 유튜버들이. 그래서 일약 탄핵 반대 여론을 아주 급격히 키우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어느 누구도 참 기여한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이번의 경우에는요, 이제는 제2단계 투쟁에 있어서는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는데, 이 단일 후보가 반드시 이재명일 수 있는
그런 이 후보를 만드는데 우리 보수 유튜버들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요, 한덕수 권한대행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보도들이 나오는데 저의 결론은 한덕수 총리의 출마는 사실상 굳어졌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 출마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 그렇죠. 이 어떤 포뮬러로 이 경선 구도에 뛰어들 것이냐, 요것만 남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제 추대 움직임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많다. 왜냐면요, 어설프게 경선한다고 해서 기스가 많이 나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손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이 어차피 맞짱 돈을 하게 되는데, 어차피 경선에서 확정이 된다면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 한덕수 총리의 이런 그 출마가 확실하다면 지금 지지율이 말이죠. 지지율이 출마설이 나온 지 불과 며칠 되지 않는데 벌써 2%를 장악하고 있어요. 2%. 이거는 어마어마한 비율입니다. 2%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 2%가 말이죠. 이 오세훈이를 비롯한 이 한동훈 이렇게 오래전부터 거론됐던 사람들하고 같은 지지율을 받고 있어요. 불과 한 3, 4일 사이에. 이거는 엄청난 폭발적 지지의 일환이야. 지지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니냐. 그러니까 같은 2%라고도 오세훈이한테 나오는 2%하고 홍준표한테 나오는 2%하고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나오는 2%는 실질적인 의미는 굉장히 차이가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나왔느냐?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한덕수 총리야말로 윤 대통령의 우리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억울해하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 탄핵 인용 판결이 내려졌다. 그리고 인용 판결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승복할 수 없다. 예, 이런 지금 공감대가 우리 이제 애국 세력 사이에는 쫙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총리가 말이죠. 그동안에 쭉 윤 대통령하고 같이 국정을 이끌어오면서 코드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제가 보기에는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탄핵 국면에서도 이 최상목과는 달리 그리고 뭐 한동훈 이런 인간들,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사실상 중립적이거나 또는 찬성하지 않는 태도를 갖춰왔어요. 이것도 우리 애국 시민 세력들에게는 상당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아니냐. 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게이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 외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하고도 맞아 떨어져 들어간다. 이게 이제 이 한덕수 총리의 추대론 이런 거하고 이제 맞물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더 큰 것은 지금 어느 그때보다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안보적인 노선으로 볼 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이익 우선주의의 정책으로 볼 때 미국하고 같이 협상할 수 있는 그런 경험과 그리고 지식, 그리고 그러한 판단 능력, 그리고 대응 능력,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능력을 1차적으로 검증받은 사람은 우리 현 정치판에서는 한덕수 총리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 이거는요, 여당에서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후보 군대에서도 이러한 그 화려한,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인 경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딱 한덕수 총리 이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야당은 말할 필요도 없죠. 야당은 아예 미국과 일본에는 아예 담쌓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런 외교 노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하고 협상할 수 있는 외교적인 룸조차도 없는 게 현재 이재명과 민주당의 특성이 아닌가, 놓여진 환경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지금 한덕수 총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경험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추종을 불허한다. 그야말로 경쟁적 성격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독보적인 성격의 영역이다. 이런 점에서는요, 분명하게 차별화할 수 있고 분명하게 대립각을 세워서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낼 수 있는 좋은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통해서 출마할래? 이렇게 물어본 것 자체가 사실상의 트럼프 대통령을 통으로부터 직접 나온 한덕수 총리의 출마에 대한 지지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져 가지고 지금 이재명과의 차별, 각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고 그런 경력, 스펙,
이런 것들을 한덕수 총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학경력 면에서도 이재명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뭐 대학을 차별한다기보다도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 행정고시를 거쳐서 이 공직자가 된 이후로 하버드에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하버드. 예. 그리고 서울대학에서도 경제학을 공부했어요. 그러면 서울 상대 중에서도 제일 센 데가요, 경제학과입니다. 경제학과. 그래서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들이 기재부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을 이끌어나가는 최고 엘리트 관료들이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기재부가 리드해 왔다면 기재부에 배치받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 많다는 것이죠. 이런 그런 이 백그라운드를 볼 때 이재명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모든 백그라운드 측면에서. 그래서 경쟁력이 뛰어나다 이거죠. 예. 그리고 인품면에서도 본다면 이재명은 12개 혐의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전과 사범이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 탄핵? 이거는 정치 재판으로 몰고 가기 위한 탄핵이었죠. 완전히 기각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기각. 예. 자, 그래서 이런 모든 측면에서 본다면 이 한덕수 총리를 따라올 그 인물은 지금 여야 어느 곳에서도 없다. 자, 그래서 그야말로 일전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제일 갖춘 인물이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이의를 제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의 추대론이 상당히 큰 힘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한덕수 대망론이 드디어 불이 붙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아시아 투데이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한덕수 이 총리의 출마와 관련해서 취재를 했어요. 직접 문의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 투데이의 이 보도 내용이 굉장히 정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시아 투데이에서 이 보도한 내용. 자, 그래서 대망론이 현실화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그 출마가 임박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한덕수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여기에서 출마하라라고 하는, 출마하지 않냐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관심 표명이 있었다고 한 점이고요.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나는 출마 안 할 소리를 안 하고 고민 중에 있다고 한 점, 고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점이고요. 그리고 출마와 관련된 지뢰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총리실에서 그거는 한덕수 총리하고 트럼프만 아는 거야. 우리도 몰라. 이렇게 철저하게 보안 지킨다는 것은 사실상 긍정적인 상황이 진행 중에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동아일보하고 한덕수 총리하고 통화 내용인 그런 일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 그러니까 내가 출마하는 일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말을 하면서 출마설을 부인하지 않은 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 출마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총리실 관계자의 발언을 보더라도요, 지금 이제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53조 2항에 따라서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기자들한테. 자, 이걸 보면은 만약에 출마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이런 선거법 관련 규정을 굳이 설명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법상 규정에 따라서 선거일 30일 전까지는 직을 구해야 된다. 우리 그거 알고 있어. 우리가 알아서 사퇴를 할 거야. 이 얘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요, 또 총리실 관계자가 지금 언급하는 내용을 보면은 권한대행이 출마한다 안 한다 선언한 것도 이상하지 않느냐. 자, 이렇게 모호한 얘기, 전략적 모순을 유지한 것이죠. 권한대행이 한다 안 한다? 그거 말하는 거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말을 안 한다는 거 하는 것은 결국은 나가려고 하는, 출마하려고 하는 의지가 실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지금 언론에서요, 한덕수 대행이 직원들한테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 이렇게 입단속을 시켰다라는 언론 보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요, 아시아투데이의 확인에 대해서 총리실에서는 그런 말을 전해드는 말은 없다. 딱 잘라서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딱 잘라서 부인한다. 자, 그러면 이거 부인해? 그런 게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는 걸 부인해? 그러면 디귿자를 생각하고 있다. 이 얘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한덕수 대망론이 아주 무르익어 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군다나 말이죠. 최근에 이 한덕수 대행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대선 후보로 뽑힌 최동 여당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많이 지쳐질 경우에는 한덕수 추대론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런 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한덕수 카드가 느닷없이 지금 크게 부각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한덕수 대행이 이렇게 이제 굉장히 지금 급격히 뜨고 있잖아요. 급격히 뜨고 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여론 조사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김문수 장관의 이런 발언을 보면 이재명이를 꺾을 수 있다면 누구라도 빅텐트 안으로 들어와라. 웰컴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다만 한덕수는 예외입니다. 한덕수 총리 본인도 잘 아는데 절대로 정치에 끼울 뿐이 아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들어오면 안 된다. 아예 노골적으로 지금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요. 왜냐? 지금 이제 국민의당 내 분위기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60여 명이 지금 찬성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본다면 여론조사에서 1등을 달리는 김문수 지금 후보 입장에서는 좋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덕수를 빼놓은 나머지 사람들은 누구라도 빅텐트로 들어와라. 이런 입장을 지금 뉴채널 A에 출연을 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자, 그래서 텐트가 클수록 비도 피하기 좋고 더 안전하다. 그래서 빅텐트에 이준석이나 유승민도 포함되는 거, 이거 이재명을 꺾을 수만 있다면 새로운 신이라도 모셔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도 확장의 걸림돌,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 거,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임명해서 장관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들긴 하는데 그걸 뛰어넘는 삶의 경력이 있다. 그러면서 중도는 민생 경제 실용이라고 본다면 본인의 강점을 토대로 한 이 중도 확장에도 자신감이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사저로 들어간 윤 대통령과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머리 아프신데 저까지 가서 또 부담을 들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사저로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윤 대통령을 찾아뵐 의사는 별로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요, 이제 사저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비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예, 그리고요, 이재명이와 관련해서는 형님을 갖다가 정신병원에 보내거나 형수에게 욕설을 한다거나 대장동 의혹 같은 국민적 의혹을 받는 것이 본인은 없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철저하게 대비시키는 것이죠. 깔끔하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참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공무원들에게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선관위의 검증 작업이 좀 부족했다. 예,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 자체가 검증돼서 나온 거는 몇 개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투표함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거나 투표지를 보내는 과정 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고쳐보고 더 이상 개선이 안 될 때는 여야 합의하에 폐지할 수도 있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와 관련된 그 동정, 그리고 지금 김문수 장관의 입장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금 이제 이 압도적으로 1등하는 후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영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과 관련된 뉴스 여러분께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 대망론이 완전히 불이 붙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당에서는 영입 의사를 지금 감추지 않고 있다. 그래서요, 지금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도 원내대책회의 후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쟁력 있는 후보가 당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컨벤션 효과도 높이고 국민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게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좋은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추대, 이것은 사실상 거의 굳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빅텐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빅텐트
지금 이제 김문수 장관의 생각이 이제 어떤가.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래서 이 김문수 장관의 경우에 지금 뭐라고 지금 입장을 표명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빅텐트와 관련해서는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선 단계에서는 이제 경선 단계에서는 표가 분산될 수 있지만은 국민의 후보들이 최선을 다해 뭉치도록 노력해서 반드시 이재명을 이겨내겠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김문수 장관의 경우에는요, 대통합, 대연정을 포함해서 나라가 잘 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 예, 그리고 구체적인 대연정, 방법과 가능성과 관련해서 대연정은 기본적으로 통합을 위한 좋은 수단이고 어떤 방식의 빅텐트나 연정이냐는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예, 그러면서요, DJP 연합 수준의 연정이 되려면 상당히 큰 합의가 필요한데 대화를 통한 합의 과정이 중요하다. 이 DJP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 김종필 전 자유민주연합의 총재가 97년도 15대 총선 당시에 후보 단일화를 위해 정권을 창출한 것이고요. 국정을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약 3년간 연립내각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 다른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 관련해서는 당연히 다른 후보의 연합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해야 한다. 지금 후보들이 많다고 해서 억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덕수 자출론과 관련해서 김문수 장관은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평생 공직자로 살아오며 옆눈을 팔지 않으셨다. 그리고 실제로 검증할 때도 딱 한 번만 보고 걷지, 옆을 두르면서 걷는 것은 없더라. 그러면서요, 국난을 지켜가기 위해서 권한대행 역할을 충실히 잘 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지금 이제 관련돼요. 한덕수 권한대행,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제일 가파르게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출마를 마음적으로 이제 굳혔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기존의 그 후보들하고 경선을 할 것이냐. 그래서 경선은 불참할 듯 같다. 경선에는 불참할 것 같다. 이게 국민의힘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정부 관계자도 한덕수 대행은 전날에도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그리고 의료계획과 같은 중요 현안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나서 미국이 관세 유예 조치를 발표한 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3 대통령의 사퇴 가능성은 거론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는요, 이런저런 상황으로 볼 때 거의 확정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예. 자,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한덕수 카드는 굉장히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뜨거운 감자.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이제 김문수 장관의 이제 빅텐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힘의 그 경선에는 한덕수 총리는 불참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은 뭐 명실상부하게 행정부 대통령의 권한대행과 동시에 그 여세를 몰아서 차기 대선에서 입후보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이제 하나가, 한덕수 총리의 이 출마, 이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이고요. 전광훈 목사하고 그 다음에는 김문수 장관의 입장문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광훈 목사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자유통일당 후보를 내겠다. 이렇게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제일교회 그 목사 측에서 이제 공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
요거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전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전경환 목사의 경우에는요, 당원이 결정했지만 자유통일당의 후보를 따로 낼 것 같다. 후보는 아직 모른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 차례 통화했는데 내용은 밝힐 수 없다. 그리고 재판을 마친 다음에는 윤 대통령과 통화는 지난해 이야기라고 통화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된 공판에서 이 정광훈 목사는요, 변호인은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 목사가 인수 기도를 해주고 사례로 금품을 제공받은 일은 목사로서의 일이다. 자유통일당 비례대표로 지금 종교적인 영향력 이거는 계속 발전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지금 안타깝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 전광훈 목사가 중심이 된 연대, 예, 이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지금 이제 선거판이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고무된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이 추천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잠을 못 주무시는 후보자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유있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뜻대로 모든 게 되지 않겠죠. 자, 그러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을수록 머리의 정리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 뭐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갖다가 시사저널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범보수의 빅텐트 가능성은 있지만은 우군을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이걸로 볼 때 말이죠. 자, 이제 이재명과 관련된 의혹들이 전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요 인간이요, 재판을 지연하면서 이게 어마어마한 재판 지연 작전을 쓰는 겁니다. 자, 이게 그 법조계에서는요, 이재명이 제대로 걸려들면 3천억까지는 쓸 수 있다. 이런 숫자의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우 우려스럽다. 그런 측면에서 조한창 이 재판관이 이렇게 부실하게 검증을 거쳐서 과연 법무장관 한 것이 맞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요,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이제 김문수, 홍준표, 그다음에 이태호 이런 분들의 언급을 해드렸고, 이런 거를 갖다가 언급하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주한 미군들이 쓸 수 있는 미국 말하자면 미국 골프골이죠. 요게 아주 깨끗한 상태로 관리가 잘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도 별도로 이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